여러분이 낸 그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중심으로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다음 동영상부터 그 밴드에 써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소를 codingmath.org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것만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코딩매스 여기 페이지로 가는데, 사실 이 페이지는 지금 영재원 그 과제를 제출한 수누코드.org랑 이 서버를 같이 쓰고 있어요. 서버를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 서버에 일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 codingmath.org는 뭐 독립된 서버를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쓴다고 하는 걸 그래서 여기 주소를 보게 되면 codingmath.org라고 쳤는데 그 뒤에 뭐 room 5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여기 그 안에 있는 그 장고의 게시판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 조건지시법과 원소나열법을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좀 써 있는데 좀 보기로 하죠. 여러분, 우리 연대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그 begin XYZ 밑에 어떤 정직구원 이런 어떤 명령이라든지 그 뭐 수식으로 부등식과 방정식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제시하는 모든 좌표들의 해집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 사실 조건 제시법은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오히려 원소 나열법이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 어떤 때는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이거 상호 보완적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에 원소 나열법을 써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먼저 여기에 있는 것을 갖다 우리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자, 여기는 그 여러분이 낸 작품 중에 그 개선문에 있는 어떤 걸 낸 학생이 있는데, 그 개선문 만드는 그 코드에 그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여기 8번 9번이 되어 있는, 여기 보면 8번 9번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내가 지금 그 일부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저걸 하게 되면 거기가 여기를 우리가 0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지금 8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0번이라고 하게 되면 요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요 위에 이제 뭐 탑을 만들게 되면 뭐 개선문이 보이도록 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만들 때 이게 지금 이 원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서 있죠. 위아래로 서 있으니까 그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원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X, Y 평면에 있는데, 이거는 X하고 Z축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좌표축 변환을 해가지고, 좀 좌표축 변환이라는 게 복잡했죠. 그죠? 뭐 X, Y하고 Z축을 왔다 갔다 변환하게 해서 뭐 그렇게 해갖고 본래 만들었었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만들어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정직권 어떤 그런 것을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서 직접 수식을 써서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냥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정직권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 이 땅바닥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원 모양인데, 원 모양. 근데 이제 x의 제곱하고 z를 갖다 지금 보면 이 밑바닥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여기 마이너스 15, 그 0하고 마이너스 15가 중심이에요. 중심을 하니까 내가 일부러 여기에 z 플러스 15를 여러 번 쓰기가 귀찮아서
대문자 Z를 갖다가 Z 플러스 15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Z는 0.3 곱하기 Z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Z축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하면 Z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이렇게 되도록. 자 그렇게 해서 0.3의 제곱은 0.000구니까 이렇게 하고 Z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50보다 작은, 반지름이 뭐 7이죠. 반지름이 7보다 작은 원을 그려라. 자, 근데 대문자 Z가 Z 플러스 15니까 중심이 여기 마이너스 15인,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 앞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나오고, 두 번째가 보게 되면 이거는 Y와 Z에 대한 그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 모양은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자, 이거는 지금 이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이것이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것이 X축이죠. X축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Y 값이 지금 여기서 여기쪽으로 변하면서, Y 값이 변하면서 또한 Z 값이 또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Y축에서 Z축으로 가는 원의 맨 끝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Y와 Z의 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Y와 Z에 있는 그 수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9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암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요 모양이, 앞에 보이는 이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8번 모양은 Y축을 따라서 이게 구멍이나 터널을 만드는 것이고, 이 9번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건 이 X축을 따라서 암석을 내는 거죠. 터널을 뚫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16번 블락으로 네모난 사각기둥을 만든 모양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이제 쉽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저 뒤로 한참 내려가 가지고 밑바닥을 보게 되면, 밑바닥에 거대한 원 모양이, 타원 모양이 보일 텐데, 그거는 Z를 갖다가 0.3Z로 해가지고 타원 모양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위에 부분만 이렇게 하니까, 그 위에 부분이 이건 2차 함수가 아니죠, 그죠? 2차 함수가 아닌 사실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이게 제곱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차 함수 그래프가 좀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물론 여러분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써도 돼요. 여기 반드시 타원을 쓰라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을 써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일부러 원의 방정식을 쓴 거는 X축하고 Y축하고 똑같은 방정식이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폭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그래서 이제 absolute value of Y가 10이 되는 요것이 있는 게 이제 그 이유가 되겠죠. 요것이 있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축을 만들고 정사각 기둥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갖다가 이제 내가 이걸 둘 다 0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여기서는 요거를 내가 가져다가 여기서 복사를 하고, 지금 이 8번, 9번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니까 8번, 9번을 내가 0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아까 우리가 저기 X축 따라서 터널과 Y축에 따라 된 터널이 빈 공간이 될 테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 여기에 우리가 큰 잘못이 있었네, 그죠? 아까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저기 저 지하에도 그 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이 되니까 이 땅바닥에 지금 뚫어져 있네요, 그죠? 땅바닥에 뚫어져 있으니까 이걸 막는 방법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걸 내가 이제 생각을 안 했네. 이거는 우리가 Z축을 우리가 저기 0 이상만 한다. Z축을 0 이상만 한다고 하는 요 조건을 좀 집어넣어줘야지만 땅바닥에 그 0층 이하짜리는 구멍이 안 뚫리겠네.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하게 되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도 문도 있고 이쪽으로 나는 문도 있어가지고 이게 다니는 게 되겠어요. 자,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제시한 거는 그 좌표축 변환이라는 걸 쓰지 않고 그, 그냥 직접 그, 그 타원의 방정식을 써서 그려낸 것을 한번 이렇게 저기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내용을 먼저 들어가기로 하죠. 지금 이제 뭐 여기 약간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그 MIT 대학의 이제 페퍼트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걸 제안을 하고,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카네기 멜론에 있는 그 윙이라는 교수가 그 두 개의 A가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이다. 하나가 abstraction. 지금 abstraction은 사실 지금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어떤 아주 압축되어 있는 수식이나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어떤 그런 거예요.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압축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수학에서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 모양으로 굉장히 압축된 표현으로, 미분방정식이나 뭐 연립방정식 다 그런 건데, 그렇게 압축된 표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추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리즘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만 그 연립방정식을 기계에다가 돌리려면은 연립방정식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연립방정식을 돌리려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계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해서 그것을 기계가한테 실행을 시키게 한다. 그게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기계가 그 과정을 푸는 거고, 나는 그 과정은 걔한테 가르쳐 줬지만 기계가 알아서 푸니까. 자, 그게 이제 컴퓨팅 사고력의 역량이에요.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기존의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기존의 개념은 인간들이 전부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설계한 다음에 기계한테 주게 되면 기계는 거의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냥 실행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의 어떤 프로그래밍 개념이었다면, 지금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개념은 그거보다 더 발전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간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 갖다 제시하지 않아도 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자체가 어떤 패턴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나가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기계가 그런 어떤 걸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또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강조했던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역량과
지금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 강조하는 약간 코딩의 역량이 약간 다르죠. 오히려 인공지능을 강조하는 이 코딩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표현, 수학적인 표현, 수학의 알고리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의 어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다 일일이 다 지적을 해주는 어떤 그런 거였다면 인공지능은 핵심적인 것을 주고 그다음에 네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재료를 주고 재료와 방법론을 주게 되면 그것을 기계가 가지고 레고 블락 장난감 하듯이 그런 걸 주게 되면 걔가 그걸 가지고 쪼물럭쪼물럭해서 뭘 만들어낸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뜻이 좀 약간씩 달라지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패컬티의 어떤 그런 컴퓨팅 사고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는 우리 여러분한테도 지금 레고 장난감에 블록을 준 다음에 그 갖고 뭘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기계한테도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기계한테도 뭔가 도구를 줘야 돼. 이거 가지고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레고 장난감을 주듯이 기계한테도 뭐를 줘야 이 기계가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린아이들이나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것들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연습 문제를 주면 그 열심히 기계가 풀어서 점점점 자기가 실수를 뭐 했는지를 알아가지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지고 심지어는 아마 어쩌면 조만간 수능 시험에 수석 합격자는 머신러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 학습과 머신러닝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써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레고 회사의 그 연구 지원을 받아서 이런 거북이나 스크래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레고 장난감의 어떤 부품을 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뭘 만든다고 하는 구성주의 어떤 그런 학습 방법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앞에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걸 아까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개선문의 어떤 모양을 뭐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 도입한다면 우리 경제센터에서는 원소나열법은 별로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원소나열법은 사실은 미국에서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미국에는 초등학교가 5학년이 마지막 학년이에요. 6학년부터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가지고 중학교에서 하는 유클리드 기하를 거북이 기하로 만들려고 패펄트가 거의 70년대, 80년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게 발전해서 스크래치가 된 거라고 내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내가 한 땀 한 땀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기다가 어떤 블락을 이렇게 놓는 원소로 하나하나 이렇게 놓으면서 나가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눌러보게 되면 begin XYZ 위에 써 있는 거는 원소 나열법 명령이고 begin XYZ 밑에 있는 것은 조건 제시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 begin XYZ 눌렀을 때 이 명령이 실행된 거예요. 이 명령이 실행돼서 이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어요. 피라미드가. 내가 이제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 실행은 begin XYZ 위에 있는 이 명령이 작동을 해서 원소들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대문자 S, X, Y, Z 명령을 쓰겠다고 하는 콜을 하는 것이고 do it 하면 do it이 뭐예요? 이거 해라 이거죠. 8S 하게 되면 S가 스텝, 한 스텝, 두 스텝, 쓰리 스텝 이렇게 내가 걸어가면서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대문자 S는 성벽 모양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문자 X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어떤 코너를 만들고 대문자 Y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코너, 대문자 Z는 한 걸음씩 나가는 어떤 그런 거. 뭐 이거 여러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을 이렇게 융합시키고 내가 이거 누르면 되는 게 아니지.
그다음에 이제 이걸 눌러야지. 이걸 잠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 단추 누르게 되면 비긴 엑셀도 위에 있는 거여서 우리는 여기서 저기 성벽을 만든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려가서 걸어 다니면서 이 옆에 있는 페이지가 안 나. 뭐 이렇게 이런 걸 본다든지. 그래서 그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코딩, 창의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자유학년제 이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이제 여러분이 어쨌든 작품을 하나 조건제시법 갖고 만들었는데 조건제시법 갖고 만들었을 때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어떻게 좀 보강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도 같은 거 여러분 보면 굉장히 속도 개선시키는 게 큰 문제예요. 원소나열법은 뭐 개선하는 게 큰 방법은 없지만 이 조건제시법은 280만 개의 좌표를 모두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빨리 실행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의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역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abstraction, 추상화와 오토메이션, 자동화 이 두 가지 개념인데 오토메이션은 어쨌든 자동화라고 하는 것도 기계가 어떻게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해야지만 빨리빨리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조건제시법에서는 우리가 해집합이 없는 곳에는 미리 그곳은 해집합이 없다 하는 걸 미리 가르쳐 줌으로써 280만 개를 다 이렇게 서치해가면서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여주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써있는데 이런 거에는 보면 여기 뭐예요? 여기 지하 세계에는 지금 없다는 것이고 여기 보게 되면 이건 지하 세계에는 해집합이 없다는 얘기고 11층 이상은 거기도 해집합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제 요게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제가 0층을 안 했더니 저기 개선문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바닥이 아니면서 네모 XY. 그러니까 여러분 원 중심으로 가로 세로 여기 15 이렇게 가로 세로 15. 이거보다 크면이라는 얘기가 이 바깥이죠. 이 바깥에는 해집합이 없다. 라는 걸 미리 가르쳐주면 리턴 제로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모든 요 안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280만 개를 다 뒤지는 게 아니라 비긴 엑셀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요 안에만 어텐션하고 여기만 우리가 어텐션에서 만드는 게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엔드와 그런데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네모는 그냥 뭐 진짜 네모야. 근데 이거는 절대값 x와 절대값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 굉장히 뭐 계산이 쉬워요. 근데 내가 여기 안에 원의 영역 이 원 안에만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퀘어 루트를 쓰는데 sqrt xy가 반지름이 이러면 10이다. 이걸 쓰는데 이 x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게 계산이 좀 많죠, 그죠? x의 제곱도 계산해야 되고 y 제곱을 계산한다면 루트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좀 계산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네모보다 물론 이제 스퀘어 루트가 더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영역을 해주지만 네모보다는 이놈이 좀 계산량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쉽게 뭐 하여간 여러분 네모나 뭐 스퀘어 루트나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그런 계산하는데 아무래도 스퀘어 루트가 조금 불리하다 그런 얘기는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떤 속도를 좀 개선시키는 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낸 작품 중에 어떤 학생을 보니까 여기다 너무나 많은 얘기를 썼어요. 여기 앞에 뭐 여기에 해집합이 되는 조건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280만 개의 그 좌표가 그 조건을 다 읽어내니까 오히려 더 속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학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비긴 엑사이트 밑에 속도를 계산하는 건 아주 핵심적인 거, 빨리 실행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해야지 280명이 빨리 하지.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내가 표시한 데다가 더 복잡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정말 어떤 학생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게 조건을 너무나 많이 저기다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고칠만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직권 이건 다 우리가 익숙한 x, y 축을 땅바닥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원을 만들어도 x, y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을 만들다 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원을 만들 필요도 있고 위아래로 2차 함수를 만들 필요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좌표축 변환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그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곳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게 위로 올라가는 쪽이 Y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X축은 같은데 Z축도 우리 이렇게 오히려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Z축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거는 X축,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Z축, 올라가는 게 이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수학과 다르죠. 근데 여기에 너무 이제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노테이션을 굉장히 쓰고 이 마인크래프트도 그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좌표가 다르죠, 그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터틀크래프트에서는 이걸 다시 만들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든 걸 가지고 마인크래프트의 좌표계를 바꾸는 거나 또 마인크래프트에서 좌표를 만든 것 같아 터틀크래프트 바꾸려면 우리가 좌표축 변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좌표축 변환을 하다 보면 XY 평면에 누워있는 원을 갖다가 Z하고 X로 하게 되면 서 있는 원도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좌표축 변환을 우리가 도입했고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서 좌표축 변환을 쓴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잘한 거예요. 내가 이거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좌표축 변환 그런 걸 가급적이면 안 쓰고 가장 이제 수학적으로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지금 여러분 얘기했던 이게 이제 그건데 이걸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써보게 되면은 개선만 아까 했던 거 여기다가 다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학생들 어떤 학생이 그 에펠탑을 만들었는데 그 에펠탑 만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에펠탑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여기에 지금 이제 에펠탑을 그 학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네 개의 그 반복 명령을 해서 이제 네 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만들게 되면 이거 돌리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에펠탑의 그 어떤 철근 구조를 이 곡선 모양이니까 이 곡선 모양을 어떻게 잡았냐면 사실 보게 되면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정직권 여기서 쓰는 거는 우리가 원을 갖다가 타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타원이 굉장히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떤 4분의 1 조각 이게 잘라내면 요게 타원의 어떤 한 축을 이루니까 자, 요걸 쓴 거예요. 요거를 자,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이 타원의 어떤 겉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타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만드는 타원은 그 해집합은 완전히 그 안에가 비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여기 안에 이제 비어 있는 건 0번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여기 0을 만들고 그 다음에 9번으로 해서 이 바깥에 것까지 큰 거를 만들어서 빼내니까 바깥에 것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일부러 여기까지 남겨놓은 건데 사실은 이제 저기 델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Z가 아니 X가 얼마 이상이면 이건 다 없애버려야 되겠지, 그지? 여기다 조건 하나 더 줘가지고
저 바깥에 게 없어지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곡선을 만든다고 하는 굉장히 마인크래프트에서나 터틀크래프트에서는 곡선 만드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전부 네모난 정육면체 블락 갖고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곡선을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대충 알고 있는 건 2차 함수하고 뭐 타원이나 이런 것들인데 뭐 어쨌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뭐 타원이나 2차 함수를 쓰는 건데 뭐 2차 함수보다는 여기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타원을 원을 갖다 이렇게 압축시키고 늘리고 이래가지고 2차 함수 모양을 만들면 좋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우리가 그 조건제시법으로 이 네모 만들기 우리가 x, y 추구할 때 네모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정사각형을. 근데 우리 조건제시법으로 이 다이아몬드 꼴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에펠탑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이 안에는 0번이라고 해서 비어가고 바깥에는 9번에서 그래서 이게 층층이 이렇게 여기에 그 에펠탑에 있는 그걸 이렇게 난간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나 저기 요거 고친 거는 우리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식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10이다 이걸 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실 이거는 y는 x 플러스 c,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0 해가지고 이 어떤 이런 영역이 되니까 이런 영역이 되죠. 이렇게 이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본래 요거 처음에 만든 학생은 뭐 여기 어쨌든 이게 윈도우 이거 회전하는 명령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 회전하는 명령을 4번 써가지고 정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회전 명령까지 우리가 안 쓴다면 회전 명령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하는 거니까 회전 명령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앱솔루트 명령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된다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좀 계산하고 뭐 회전 축 변환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복잡한 것들을 좀 안 쓰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든 작품들을 좀 본다면은 자 이제 이게 저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에펠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에펠탑 만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지금 본래는 이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개념을 지금 여기도 아직 저기 구멍을 안 뚫었는데 지금 이 사용법을 잘 이게 왜 이러지? 자, 이게 지금 그 그리기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8번을 그러니까 이 안에 8번을 만든 다음에 요걸 만들어서 요걸 떼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저기 에펠탑에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네 부분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에펠탑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타원을 갖다가 이제 큰 타원이 있고 안에 작은 타원을 이걸 안에 있는 거 0으로 만들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요 부분만 이게 끄집어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잘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잘 해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조건제시법하고 이제 원소나열법을 이제 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 앞에서 그 피라미드 뭐 저기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학생들이 여러분들 만든 거 보면 굉장히 잘 만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잘 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우선 저기 하나 더 소개할 거는 음, 그 우리 원소날법과 조건제시법을 이렇게 좀 결합시키는 지금 사실은 원소 조건제시법 갖고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여러분 저기 레고 장난감을 보더라도 뭐 성 만들기가 애들이 굉장히 성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런 성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성을 만들게 되면 디즈니랜드 보게 되면 그 이렇게 그 뭐냐 저기 저그 그 궁전에 이렇게 탑 같은 게 있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이제 만드는데, 자 이거는 어떤 학생이 그 만든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탑을 하나 이렇게 탑을 몇 개 만들고 한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여기 저기 이 성에다가 이 성 안에 아까는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걸 만드는데 지금 특별히 이제 어떤 학생이 그 피사의 탑을 만들 때도 그런데 이 끝에 이런 어떤 십자가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에는 이게 조건제시법으로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여기서는 그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뭐 십자가 두 개니까 여기 보면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 이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하다가 가면 왜 이러지? 오른쪽으로 하다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직사각형 이 두 가지가 여기 이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것인데 여기는 여기 요만큼이 아까 이제 그 만리장성 같은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그 이게 뭐냐 이 저기 그 타지말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좀 주목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 보면 이 색깔들이 계속 변해가고 크기가 자꾸 변해가잖아요. 크기나 색깔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잘 만들었는데 그거 할 때 여기 학생이 보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35-Z는 그 원기둥의 그 반지름이 변하기 때문에 크기가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여기 색깔도 이렇게 Z-19처럼 해서 거기 만들어진 블락의 색깔도 이렇게 변하게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것들을 잘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구를 쓴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구에가 반쪽을 쓰는 게 좋을 테니까 그래서 원과 구를 잘 조합해서 사실은 구라고 하는 것은 그 구를 이렇게 층층이 쪼개면 뭐가 돼? 원이 되죠. 사실 구는 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적절한 데는 그냥 구의 구의 반쪽을 쓰는 것이 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디즈니랜드 어떤 성 위에다 만든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간단한 그냥 조건예시법과 원소나열법에 융합시키는 간단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제시했는데 다음 비디오에서는 특별히 이제 원소나열법을 하는 어떤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거북이가 본래 가자돌자 하는 그 거북명령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것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코딩 관점에서 본다면 행렬과 배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렬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굉장히 잘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볼 때도 사진도 어때요? 가로 세로에 있는 픽셀 안에 그런 색깔이나 영일로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 하나하나 어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소 나열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행렬과 배열을 써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뭐 저기 제일 이제 약간 뭐 원초적인 거는 좌표 X, Y, Z의 좌표를 모두 나열해 가지고 그 X, Y 좌표에다가 다 뭐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다음 비디오에서 그거를 좀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해도 여기서는 그냥 그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 속도 개선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정직권을 안 쓰고 수식을 어떻게 쓰는 거라든지 대략적인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했으니까 그럼 다음 비디오를 이제 보도록 하세요.